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2일, 그러니까 벌써 2년도 더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TD코엔에서 크레도 테크놀로지, 티커명 CRDO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CRDO가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기업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본 걸까요? 네, 맞아요. 당시 TD코엔이 CRDO에 대해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상회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로 $19를 제시했었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건데 그 이유의 핵심은 바로 CRDO가 가진 독자적인 서데스라고 하는 IP 기술이었습니다. 썰데스 IPO?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혼합 신호나 DSP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데요. 이게 그 당시 데이터 센터나 5G 네트워크에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본 거죠. 썰데스나 DSP 같은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겠네요. 뭐랄까,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그런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핵심 반도체 기술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고속도로 기술이라 비유가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보고서에서는 CRDO가 단순히 이런 기술 설계도, 그러니까 IP만 팔던 회사에서 직접 제품까지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 막 넘어가던 시점이라는 걸 중요하게 봤어요. 이미 주요 고객들,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나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매출이 당시보다 한 4배 늘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70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독보적이라는 썰데스 IP 기술, 이게 구체적으로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강력하다고 본 건가요? 그냥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TD코엔은 CRDO의 그 맞춤형 썰데스 IP 때문에 경쟁사 제품보다 전력 소모는 더 적으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춘 제품 설계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게 바로 CRDO의 핵심 경쟁 우위, 뭐랄까, 경제적 해자라고 평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기존의 몇몇 회사에만 의존하던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고 했거든요. 그 움직임도 CRDO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기술 자체의 우위랑 시장 상황 변화가 딱 맞아떨어졌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성장을 이끌 거라고 전망했나요? 핵심적인 수치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성장 동력은 크게 3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가 200기가 그리고 400기가급 광학 DSP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거였어요. 2021년에는 한 자릿수 후반대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30%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두 번째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파는 AEC, Active Electrical Cable, 우리말로는 능동형 전기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IP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AEC, 능동형 전기 케이블이요? 그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AAC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구리 케이블인데 그 안에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칩 같은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구리선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당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들을 연결할 때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CRDO가 이 시장을 거의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 AAC 매출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으로 무려 98%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와, 연평균 98%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네요. 네, 엄청난 수치죠. 그럼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 $19가 나왔을 텐데 그 근거는 뭐였고, 또 혹시 보고서에서 지적한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었나요? 항상 좋은 면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목표 주가 $19는 주로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EV 세일스, 이걸 10배에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EV 세일스는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건데, 뭐랄까, 회사가 벌어들일 예상 매출 1원당 시장이 얼마의 가치를 매기냐, 이런 지표죠. 당시 비슷한 기술, 그 펜포 DSP 경쟁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사업부별로 미래에 얼마나 이익을 낼지 추정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 다 합치고 이걸 SOTP, 부분가치 합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당시 회사가 가진 주당 순연금 $1.73를 더하는 방식으로도 목표 주가가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물론 위험 요인도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우선 IP 회사에서 제품 회사로 성공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멜이나 브로드컴 같은 기존의 아주 강력한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제품의 고객 집중도가 좀 높다는 거.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 상위 세 고객이 매출의 절반 이상 54%를 차지했더라고요. 또 네 번째는 수주받은 물량을 제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을지, 특히 생산을 TSMC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 TD코엔의 2022년 2월 CRDO 첫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의 평가와 전망을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하자면 2022년 2월 TD코엔은 CRDO를 데이터 센터와 5G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경목 현상을 풀어줄 핵심 기업으로 봤습니다. 그 독보적인 셀데스 IP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ASC나 광학 DSP 같은 성장성 높은 제품들을 통해 2024년까지 정말 눈에 띄는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19를 제시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제품 회사로의 전환 과정, 치열한 경쟁, 또 높은 고객 의존도, 공급망 관리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분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2월 기준입니다. 벌써 2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TD코엔의 당시 전망과 현재 CRDO가 실제로 걸어온 길, 그리고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나 최신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